장자, 내 삶을 바꾸는 5가지 이야기. 안녕하세요. 매일의 현자 씨입니다. 가끔 그런 날이 있어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괜히 마음이 허전하고 무거운 날. 딱히 힘든 일은 없었는데 왠지 내가 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날. 어느 광고 회사의 마케팅 실장 은지 씨도 요즘 그런 마음을 자주 느낀다고 합니다. 주말에도 일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팀원 성과 체크, 광고비 보고서, 클라이언트 미팅, 달력은 꽉 찼는데 정작 자신의 마음 안은 텅 빈 느낌이랄까요.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오래전 좋아하던 책도 음악도 어느새 손에서 멀어진 지 꽤 됐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요. 나 예전에 뭘 좋아했더라? 내가 누구였지? 한편 인천에 사는 40대 중반 가장 상훈 씨, 성실하게 일하고 가족 부양도 잘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과장이지만 집에선 아이들 아빠, 남편 아들, 모든 역할은 잘 해내고 있지만 자기 이름 석자로 살아본 적은 언제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이 숙제 봐주다 말고, 아내의 걱정에 맞장구 치다 말고, 아버지의 잔소리에 고개 숙이다 말고, 문득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지금 누구로 살아가고 있는 거지? 그리고 혼자 사는 30대 후반 디자이너 준호 씨. 매일 다른 사람의 브랜드, 다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디자인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초안만 남겨둔 채 미완성 상태로 몇 년째입니다. 한때는 자신만의 작업실을 꾸며 자유롭게 일하며 살겠다는 꿈이 있었지만 이젠 월세 걱정이 먼저고 꿈은 안정되면 다시 꺼내보자며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그러다 밤에 불 꺼진 방 안에서 핸드폰을 내려놓고 누웠을 때 마음속 깊이 떠오르는 질문이 있었어요. 나는 지금 나로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 이런 마음,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느껴보지 않았나요? 그럴 때 누가 힘내세요라고 말해줘도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조언도, 팁도, 방향도 오히려 피로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럴 땐 그냥 조용히 마음을 두드리는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나비인가, 사람인가? 2500년 전 장자는 이단 하나의 질문으로 자신도 세상도 다시 보게 했습니다. 그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지금 당신은 진짜 당신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정답을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잠든 질문을 깨우는 이야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런 철학 아닐까요? 오늘은 장자의 5가지 우화를 통해 그 조용한 물음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삶이 조금 흔들리고 있다면 이 이야기들이 당신에게 작은 중심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아마도 장자의 우화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그리고 가장 깊은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나비의 꿈 혹은 호접지몽. 장자는 말합니다. 어느 날 자신이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다고. 바람을 따라 이 꽃, 저 꽃을 날며 아무 걱정 없이 가볍고 유연하게 세상을 누볐다고요. 그런데 꿈에서 깨어보니 자신은 다시 장자로. 그러자 문득 의문이 밀려듭니다. 내가 장자가 꿈의 나비가 된 걸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나비가 장자가 된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들으면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 말은 우리 삶 깊숙이 파고드는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진짜 나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역할을 바꿔가며 살아갑니다. 회사에선 이성적이고 깔끔한 팀장, 집에서는 다정한 배우자 혹은 책임감 있는 부모, SNS 속에선 삶을 잘 꾸려가는 멋진 누군가. 하지만 가끔은 그런 나들을 하나하나 벗겨내고 진짜 나를 들여다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계속해서 누군가의 기대에 맞춘 나로만 살아가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이 어떤지, 나는 뭘 원하고 있는지조차 점점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이 우화는 꿈과 현실의 경계를 이야기하는 동시에 자아의 경계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현실이 어쩌면 누군가가 짜놓은 틀은 아닌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무게가 진짜 내가 선택한 것인지, 혹은 그저 떠밀려온 결과는 아닌지 말이죠.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교훈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 중 단 10분만이라도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TV를 끄고 가만히 눈을 감고 내 안의 목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이 선택은 내 진심에서 나온 걸까? 누군가의 시선 때문이었을까? 이 단순한 질문 하나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에 작은 균열을 내고 그 틈으로 진짜 나가 고개를 들기 시작할 겁니다. 둘째, 당신만의 가면 벗는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누군가의 엄마 아빠도 아니고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팔로워 수를 신경 쓸 필요도 없는 오롯이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작은 공간 말이에요. 그게 책상 위에 노트 한 권일 수도 있고 잠들기 전에 10분 명상일 수도 있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낙서하는 스케치북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공간은 누군가를 위해 보여주는 나가 아니라 내가 나를 만나기 위해 머무는 자리입니다. 셋째, 비교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타인의 삶과 비교하지 않고 그 사람이 옳다가 아니라 나는 이게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나비는 새처럼 높이 날지 않았고 장자도 신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유롭게 존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의식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지금 내 의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혹은 남의 꿈속을 대신 살아주고 있는 건 아닌가? 그 질문 앞에 솔직해지는 순간 우리는 다시 나로서 숨 쉬고 나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장자의 나비의 꿈은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누구로 살든 괜찮아. 다만 그것이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길.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그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그리고 언젠가 그 꿈 속에서도 당신이 당신인 줄 아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나비의 꿈이 현실과 자아의 경계를 물었다면 두 번째 우화, 조삼모사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겉모습에 속고 본질을 놓치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원숭이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는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주겠다고 말했죠. 그러자 원숭이들이 화를 냅니다.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러자 그는 말을 바꿔요. 그럼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는 어떠냐? 그러자 원숭이들이 금세 기분이 좋아져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결국 도토리의 총량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순서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감정은 완전히 달라졌죠. 장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실질보다는 보이는 것, 들리는 말, 느낌에 따라 쉽게 판단하고 휘둘린다. 그 말, 지금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뉴스의 한 문장에 반응하고 누군가의 말투 하나에 마음이 상하고 어떤 제안이 진짜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보다 지금 당장 기분이 좋은지를 먼저 따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이번 프로젝트 너만 믿는다고 말하면 우리는 책임감보다는 인정받았다는 느낌에 더 먼저 흔들립니다. 그 말이 과연 진짜 신뢰인지 아니면 그냥 책임 전가인지 깊이 생각해 보기도 전에 말이죠. 또는 SNS에서 누군가 매출 300% 성장이라는 문구를 올리면 그 숫자의 맥락이나 배경은 생각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비교심에 휩싸입니다. 조삼모사는 단지 속임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스스로가 진짜와 가짜, 본질과 겉모습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면의 맹점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 우화를 지금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은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정보를 소비할 때 한 걸음 멈추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빠르게 판단합니다. 이건 좋은 뉴스야. 이건 나쁜 거야. 이 말은 날 싫어하는 거야. 이 제안은 손해보는 거야.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감정의 반응 속도가 빨라질수록 진실은 멀어진다. 그래서 정보를 볼 때는 이건 진짜 어떤 의미일까? 감정이 아닌 사실만 보자. 이런 식의 한 템포 쉬어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둘째,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용을 듣는 연습입니다. 사람들은 포장을 잘합니다. 진심이라는 리본을 달아서 이기심을 건네주기도 하죠. 그럴 때는 말의 뉘앙스보다 그 말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셋째, 내 삶의 기준을 감정이 아니라 가치로 두는 연습입니다. 즉, 오늘 하루, 이게 기분 좋은가? 보다, 이게 나에게 의미 있는가? 를 먼저 묻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대화 중 기분 상하는 말 한마디가 나왔을 때, 화내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말의 본질은 뭘까? 정말 날 비난하려는 의도였을까? 아니면 단지 표현이 서툴렀던 걸까? 이렇게 진짜를 보려는 노력은 삶을 훨씬 덜 흔들리게 만들어줍니다. 장자의 조삼모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기분이 아니라 본질을 보라. 그게 흐름을 타는 삶이다. 눈에 보이는 숫자, 말투, 표현에 지나치게 예민해진 오늘날의 우리에게 이 우화는 작지만 명확한 이정표가 되어줍니다. 이제 당신은 오늘 하루 어떤 판단을 하셨나요? 그 선택은 겉모습에 이끌린 건 아니었나요? 아니면 당신만의 가치에 기반한 것이었나요? 조삼모사는 어쩌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가장 익숙한 우화일지도 모릅니다. 조삼모사가 본질을 꿰뚫으라고 했다면 이제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흔히 잊고 살아가는 겸손과 절제의 가치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허유라는 이름의 은자입니다. 장자가 전하는 이 우화는 이렇습니다. 요 임금이 허유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지혜롭고 덕이 깊으니 내 자리를 그대에게 물려주고 싶소. 요즘 말로 하면 나라 전체를 이끌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겠다는 말이죠. 하지만 허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말은 내 귀를 더럽혔소. 나는 강가에 가서 귀를 씻어야겠소. 그러고는 진짜로 물가에 가서 귀를 씻었다고 전해집니다. 무슨 황당한 이야기 같기도 하죠. 아니, 나라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귀를 씻겠다며 거절하다니요. 하지만 이 말 안에는 아주 강렬한 내면의 힘이 숨어 있습니다. 허유는 권력도 명예도 타인의 시선도 자신의 삶을 흔들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요즘 세상을 떠올려 보면 그런 허유의 태도는 더더욱 낯설고 놀랍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나를 드러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과를 내면 알리고 잘한 일은 기록으로 남기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나를 포장하고 소개하죠. 하지만 가끔은 그 모든 것들이 내 존재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기도 합니다. 칭찬에 너무 들뜨고 비판에 너무 무너지고 그러다 보면 진짜 나의 중심이 어딘지 점점 흐려지게 되죠. 그럴 때 허유는 말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드러내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겸양의 정신을 어떻게 현대 사회 속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첫째, 내가 한 일을 말하기 전에 내가 왜 그 일을 했는지를 먼저 돌아보기. 우리는 성과를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땐
이건 내가 한 거야 라고 말하고 싶죠. 하지만 때로는 이건 왜 내가 하려고 했던 걸까? 진짜 의미는 뭐였을까? 그 의도를 먼저 떠올려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의도가 순수했다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 진심을 느낍니다. 둘째, 함께의 힘을 기억하기. 겸양은 혼자 잘났다는 생각을 버리고 모든 결과엔 보이지 않는 협력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한 프로젝트가 잘 되면 그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묵묵히 도와준 덕분이고,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내 옆에 수많은 이름 없는 수고들 덕분이죠. 그걸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비록 말은 적지만 사람들은 그를 더 깊이 신뢰합니다. 셋째, 남의 공을 빼앗지 않기. 작은 자리에서도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은 남의 빛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보다 후배가 더 주목받아도, 박수를 보낼 줄 알고 자신이 한 일이 조용히 지나가도 굳이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죠.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으니까요. 진짜 가치는 겉에 있는 박수가 아니라 속에 있는 단단함이라는 걸요. 허유는 말로 교훈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조용히 물가에 가서 귀를 씻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은 2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묵직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을 따라가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그리고 그 대답이 조용할수록, 단단할수록 당신은 당신 삶의 주인으로 더 깊이 서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에서 허유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스스로의 가치를 지켜내는 겸양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야기에서는 진짜 나의 리듬, 나의 길을 지켜내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번 우화는 뱁새와 두더지 이야기입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하늘을 나는 뱁새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말하죠. 나는 한 번 날아오르면 수백 리를 난다. 넓은 하늘이 나의 놀이터다. 그 말에 두더지는 빙그레 웃으며 말합니다. 나는 하루에 한 치밖에 움직이지 못해. 하지만 그만큼 조용하고 평온하게 내 터전을 만들지. 하나는 하늘 위를 날고 하나는 땅속을 판다. 언뜻 보면 완전히 다른 존재 같지만 장자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자기 삶에 만족하고 있으니 누가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단순한 우화 속에 우리가 매일같이 겪는 비교라는 이름의 괴물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비교 속에서 자랍니다. 몇 등 했는지, 누가 더 빨랐는지, 어디에 취직했는지, 얼마를 벌었는지. 그러다 보면 자신이 걸어온 길이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하죠. 회사에선 승진이 느리다고 불안해지고, SNS에선 친구들의 해외여행 사진을 보며 내 일상이 너무 평범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못했지? 내 삶은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그런데 정말 그런 걸까요? 만약 두더지가 하늘을 나는 뱁새를 보며 나도 날아야 되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자기 터전을 만들지도 못했을 겁니다. 반대로 뱁새가 땅을 파며 느릿하게 사는 두더지를 흉내냈다면 그는 결코 하늘을 자유롭게 누비는 존재가 되지 못했겠죠. 장자는 이 우화를 통해 나에게 맞는 삶의 속도와 방식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비교의 기준을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대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 보세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에게 솔직해졌는지,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그걸 보는 게 훨씬 건강한 비교입니다. 둘째, 자기 리듬을 존중하는 삶입니다. 누군가는 20대의 인생의 방향을 찾지만 누군가는 50대에야 마음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빠르게 달려야
살아있는 느낌이 들고 누군가는 느리게 살아야 숨이 쉬어집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셋째, 나의 자리에서 피어나는 의미를 찾아보세요. 작고 조용한 일상 속에서도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삶은 이미 풍요로운 것입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이 편안한 순간, 하루 끝에 아이의 웃음을 보며 미소 짓는 순간, 그 모든 게 남들과는 다른 방식의 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장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삶을 흉내내지 마라. 내가 뱁새라면 하늘을 날고 내가 두더지라면 땅을 팔아. 그것이 너의 길이고 너의 기쁨이다. 이 우화를 들으면서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리듬으로 살고 있는가? 남의 템포에 맞추느라 나의 호흡을 잊고 있진 않나요? 당신이 걷는 그 느린 걸음, 누군가와 비교하면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그 길 끝에는 오직 당신만이 도달할 수 있는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는 남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삶을 선택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앞선 4개의 우화가 자아, 본질, 겸양, 만족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번 5번째 우화는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높이 비전과 도약에 대해 말합니다. 장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북해의 깊은 바다에 곤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곤은 수천 리를 헤엄쳐 다니며 어느 날 하늘로 날아올라 거대한 새붕이 됩니다. 그 새는 9만 리 상공을 날며 남쪽의 하늘 끝까지 날아갑니다. 작은 참새는 그걸 보고 비웃습니다. 난 나뭇가지 하나만 있어도 충분한 걸. 저 큰 몸집으로 어디까지 날 수 있다고 저러나? 하지만 곤붕은 작은 새들의 눈에 자신을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크기만큼의 하늘을 향해 날아갈 뿐입니다. 이 우화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얼마나 큰 꿈을 꾸고 있나요? 혹은 당신의 꿈은 참새의 시선에 가로막혀 있지는 않나요? 살다 보면 우리는 크고 거대한 꿈을 꿨던 순간들을 조금씩 접고 줄이고 감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버겁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주변의 조용한 비웃음, 의심 어린 시선에 주눅이 들기도 하니까요. 그 나이에 무슨 새로운 시작? 이 나이에 뭘 다시 배워? 그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 말들이 우리 안의 곤을 눌러버립니다. 하늘을 향하던 마음을 접고 나뭇가지 아래에서 안정을 선택하게 만들죠.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곤붕은 작은 새들에게 설명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현대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남의 기대보다 내 꿈의 크기를 먼저 보세요. 당신의 꿈이 아직 현실 같지 않다고 해서 그게 헛된 건 아닙니다. 곤이 하루아침에 붕이 된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오랜 시간 바다를 헤엄친 준비가 있었고 그 깊이만큼 날개를 펼칠 힘이 생긴 겁니다. 꿈이 크다고 당장 눈에 보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그것을 믿고 준비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둘째, 작은 시선에 자신을 맞추지 마세요. 당신의 길을 참새가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모두가 같은 하늘을 나는 건 아니니까요. 비웃음은 대개 작은 기준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꿈이 그들의 이해 밖에 있다는 건 그만큼 더 멀리 날 수 있다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셋째, 비전은 방향이 될 뿐 아니라 에너지가 됩니다. 장기적인 목표는 지금의 나를 지탱하는 심리적 근육이 됩니다. 당장 성과가 없어도 그 꿈이 있다면 오늘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곤붕은 하늘 끝을 향해 날지만 그 시작은 언제나 바닷속 어두운 심연에서 부터입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작은 물은 작은 고기만 담고 큰 바다엔 큰 물고기가 살아간다. 지금 당신이 꿈꾸는 것이 다소 무모하고 커 보이더라도 그건 그만큼의 내면의 바다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작은 물웅덩이에서는 담을 수 없는 커다란 바다의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하늘을 꿈꾸고 있는가? 나는 지금 그 꿈을 포기한 건 아닐까? 곤붕은 남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비행은 그 자체로 하늘의 깊이를 증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장자의 5가지 우화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나비의 꿈에서는 현실과 자아 사이 흔들리는 나를 다시 마주하는 법을 배웠고, 조삼모사에서는 겉모습과 감정에 속지 않고 본질을 꿰뚫는 지혜를 생각했습니다. 허유의 겸양은 드러내지 않아도 단단한 내면의 겸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보여줬고, 뱁새와 두더지는 남의 속도가 아닌 나만의 삶의 리듬을 지키는 것이 곧 행복이라는 걸 일깨워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곤붕의 비상은 작은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크고 먼 하늘을 향해 묵묵히 날아오르는 삶을 말해줬죠. 이 우화들은 모두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향합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기준으로 살고 있나요? 당신은 지금 당신답게 살고 있나요? 세상이 빠르게 달려갈수록 우리는 점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럴수록 더 필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 성과가 아니라 의미,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중심입니다. 바로 내면에서 시작되는 의미 있는 삶입니다. 장자는 우리에게 정답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우리를 다시 우리 자신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5가지 우화 중 가장 마음에 남은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왜 그 이야기가 지금의 당신에게 닿았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생각이 누군가의 마음에도 조용한 울림이 될지 모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쉼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다른 지혜로 당신의 길을 함께 걸어드릴게요. 지금까지 삶을 위한 작은 철학, 장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